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들어서 잠자리가 영 예전 같지 않다. 좀 그렇게 느끼시나요? 밤에 잠들기가 좀 어렵다거나 자다가 자꾸 깨서 뒤척이는 일이 잦아졌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딱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가 입수한 노인 수면의 질 개선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왜 변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다시 좀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 핵심 비결들을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밤을 진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잠이 변하는 걸 그냥 알고 나이 탓이지 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수면의 질이라는 게요. 단순히 밤에 잘 자고 못 자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낮 동안의 컨디션이나 뭐 전반적인 건강, 그리고 삶의 만족도하고도 이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보고서에 담긴 여러 과학적인 근거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수면 변화의 진짜 원인이 뭔지 좀 명확히 짚어보고 여러분께서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개선 전략들, 이걸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진짜 간단한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이거예요. 도대체 나이가 들면 잠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단순히 그냥 잠이 줄었다. 이거 이상의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 총 수면 시간 자체가 약간 줄어드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요?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 8시간, 7시간은 자야 좀 개운했다 하셨던 분들도 65세 이후에는 뭐 한 6시간, 7시간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 한두 번, 많게는 뭐 서너 번 깨는 것도 이전보다는 좀 흔해지고요. 아, 그게 다 뭐랄까 정상 범주에 속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느 정도는요. 그런데 사실 시간의 양보다는 수면의 구조 자체가 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구조요? 그건 뭔가요? 우리가 흔히 깊은 잠이라고 부르는 단계 있잖아요. 몸이랑 뇌가 제대로 푹 쉬고 회복하는 그 서파 수면 단계. 이게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이요. 아, 깊은 잠이 줄어드는군요. 네. 대신에 좀 얕은 잠 단계가 늘어나니까 작은 소음이나 뭐 뒤척임에도 쉽게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새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영 개운하지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체 시계 자체가 좀 앞당겨진다는 점입니다. 생체 시계가 앞당겨진다? 그건 그러니까 더 일찍 졸리고 더 일찍 깨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무슨 강제로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비유가 아주 딱 맞네요. 그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그 분비 시간이나 아니면 체온이 이렇게 떨어지는 리듬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 2시간 정도 빨라지는 경향이 나타나요. 아하. 그래서 저녁 한 8시, 9시만 돼도 막 졸음이 쏟아지고 반대로 새벽 4시나 5시면 그냥 눈이 말똥말똥 떠지는 거죠. 이야. 이건 뭐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생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아니야, 난 더 늦게 잘 거야 하고 버티는 게 오히려 수면 리듬을 더 헝클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와, 단지 잠을 덜 자고 일찍 깨는 문제가 아니라 이 잠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이 진짜 핵심이네요. 그럼 이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보고서 내용 보니까 이게 꽤 심각하던데요? 네, 맞아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우선 면역 체계가 약화될 수 있어요. 면역력이요? 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 세포를 막 활성화시키고 염증 반응 같은 걸 조절하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런 기능들이 뚝 떨어져서 감염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거죠. 또 혈압이나 혈당 조절 능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거나 이미 있다면 악화될 가능성도 커지고요. 특히 그 보고서에서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낙상 위험 증가였어요. 밤에 제대로 못 자면 단단히 낮에 졸리고 집중력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기 쉬워지고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낙상이 진짜 큰 문제잖아요. 골절이라도 생기면 활동량이 확 줄고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정확히 보셨네요. 그 신체적인 문제 외에도 정신 건강하고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정신 건강까지요? 네.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눈에 띄게 저하될 수 있어요. 뭐 새로운 정보를 배우거나 약속을 기억하거나 대화에 집중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이게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충분한 수면은 감정 조절에도 정말 필수적인데 잠이 부족하면 아시겠지만 사소한 일에도 좀 예민해지거나 불안감, 우울감이 커질 수 있어요. 이게 결국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진짜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정말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게 딱 강조하는 거, 그게 바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면 개선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일관성. 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또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죠. 매일요? 주말이나 휴일에도요? 네, 가급적이면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 몸은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나서 보통 한 2주, 3주 정도만 꾸준히 실천하면 새로운 리듬에 맞춰서 생체 시계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이제 아는 거죠. 아, 이 시간이 자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이 깨는 시간이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주말에 늦잠 자는 그 꿀맛 같은 즐거움, 그거 포기하기가 쉽진 않겠는데요? 아, 그리고 보고서에 낮잠의 올바른 활용이라는 항목도 있었는데 내용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낮잠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낮잠이요? 낮잠 자체는 짧게,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자면 오후에 피로를 더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너무 길게 자거나 아니면 너무 오후 늦게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해야 하고요. 만약에 낮잠을 주무신다면 가급적이면 좀 이른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밤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그러면 차라리 낮잠을 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개인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결국은 일관된 기상, 취침 시간을 유지하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규칙적인 스케줄 다음으로 보고서에서 정말 흥미롭게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빛의 활용이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강력한 효과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빛은 우리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외부 신호예요. 특히 아침 햇빛.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그냥 활짝 열고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서 한 30분 정도 산책하시거나 그게 좀 힘들면 최소한 창가에서라도 자연광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온 그 밝은 빛이 뇌에다가 야, 아침 시작됐다, 깨어나라 하는 신호를 보내서 생체 시계를 딱 재설정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와, 놀랍게도요. 흐린 날의 야외 빛조차도 실내 조명보다는 훨씬 밝고 강력한 효과를 내요. 와, 아침 햇살이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군요. 그럼 반대로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을 피해야 하나요? 그렇죠. 저녁에는 빛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해가 지면 집안의 조명도 너무 밝지 않게 좀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좋고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TV 이런 밝은 화면을 내는 전자기기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아,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게 습관인데. 이게 문제예요.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그 푸른 계열의 빛, 블루라이트라고 하죠. 이게 뇌를 막 각성시키고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아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마치 뇌에 아직 낮이야 하고 숙이는 거랑 똑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낮에는 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밤에는 빛을 현명하게 피하는 것. 이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야, 정말 빛이 수면의 스위치 역할을 제대로 하네요. 신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이게 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오후에 커피 한 잔의 유혹, 이거 진짜 뿌리치기 어려운데 말이죠. 아유, 그렇죠. 어렵죠. 근데 카페인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 꽤 오래 머뭅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 한 6시간,
길게는 뭐 8시간 이상 각성 효과가 지속될 수 있어요. 6시간에서 8시간이요? 생각보다 기네요. 네. 따라서 숙면을 원하신다면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6시간에서 8시간 전, 그러니까 대략 오후 2시나 3시 이후에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 콜라, 뭐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카페인 함유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2시 이후 금지. 딱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술은 어떤가요? 가끔 잠 안 올 때 술 한잔 하면 좋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약간 아, 그게 좀 함정인데요. 술은 잠드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긴장을 좀 풀어주고 졸음을 유발하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알코올은 수면의 후반부, 특히 깊은 잠하고 꿈을 꾸는 렘 수면 단계를 아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아, 오히려 방해를 한다고요? 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잔 날은 밤중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녁 식사 때 가볍게 반주하는 정도야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잠들기 위해서 일부러 술을 마시는 습관은 꼭 피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늦은 저녁 식사나 야식도 피하라고 하던데요? 아, 출출한 밤에 라면의 유혹이란 정말 참기 힘든데? 하하, 그 유혹 참기 힘들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소화기관이 밤새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체온을 높이고 신체를 계속 활동 상태로 유지시켜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아, 가급적이면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3시간 전. 네. 만약 밤에 너무 배가 고프다면 뭐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반 개, 이런 가벼운 간식은 괜찮을 수 있지만 과식이나 너무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절대 피해야 하고요. 결국 언제 그리고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그날 밤 잠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잠을 자는 공간, 바로 침실 환경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서늘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이게 핵심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딱 3가지죠. 우선 온도는 약간 서늘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숙면에 도움이 돼요. 보통 한 18도에서 20도 사이를 권장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잠이 들 때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네네. 너무 덥거나 추우면 당연히 잠들기 어렵겠고 중간에 깨기 쉽겠죠. 습도 역시 중요한데 한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까지요? 네, 너무 건조하면 코나 목이 마르고 또 너무 습하면 눅눅해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네요. 소음이랑 빛 차단도 엄청 강조되었어요. 저는 특히 작은 소리에도 잘 깨는 편이라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네, 침실은 가능한 한 조용해야 합니다. 근데 뭐 사는 환경에 따라 외부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귀마개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잔잔한 파도 소리나 빗소리 같은 백색 소음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백색 소음이요? 네, 이 백색 소음이 갑작스러운 소음을 좀 상쇄시켜줘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빛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멜라토닌을 분비를 방해하니까 침실은 가능한 한 완벽하게 어둡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진짜 작은 불빛 하나라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암막 커튼 필수네요. 그리고 침구, 매트리스나 베개도 중요하잖아요. 보고서에서도 편안한 침구가 중요하다고 언급은 했는데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부분은 사실 개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딱 제시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나에게 맞는 편안함, 그리고 적절한 지지력, 이 2가지예요. 편안함과 지지력. 네, 너무 푹신해서 몸이 막 푹 꺼지거나 아니면 너무 딱딱해서 불편한 것보다는 누웠을 때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도록 몸 전체를 잘 받쳐주면서도 어깨나 엉덩이처럼 압력이 좀 집중되는 부위는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 그런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베개 역시 목의 C자 커브를 잘 지지해주는 높이와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능하다면 직접 누워보고 고르는 것이 가장 좋죠. 네, 결국 직접 경험해보고 나에게 맞는 편안함을 찾는 게 중요하군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할 수 있는 것들,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이원 활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부터는요, 활동의 속도를 좀 늦추고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수면 의식, 슬립 리추얼 같은 걸 갖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의식이요? 네. 거창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면 체온이 살짝 올랐다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졸음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요. 아니면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좀 풀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너무 막 흥미진진하지 않은 책을 잠시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쉴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몸과 뇌에 꾸준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꼭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서 온갖 걱정거리가 막 떠오를 때가 많잖아요. 내일 그 일은 어떻게 하지? 아까 그 사람한테 왜 그런 말을 했지? 뭐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잠들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죠. 핵심은 이거예요. 침대는 잠을 자는 공간이지 걱정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침대는 걱정하는 공간이 아니다. 네. 누워서 잠이 안 오고 걱정만 계속된다면 억지로 막 잠을 청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잠시 침대에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침대에서 나오라고요? 네. 다른 방으로 가서 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심호흡을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몸의 각 부위 근육을 의식적으로 힘껏 긴장시켰다가 천천히 이완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체적 긴장을 푸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 침대 밖으로 나와서 걱정을 떨쳐내라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그래도 계속 걱정이 맴돈다면요? 그럴 때는요, 그 걱정거리를 잠시 종이에 한번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적어보라고요? 네. 그리고 이건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하자 하고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그 걱정 노트를 딱 덮어두는 거죠. 걱정을 머릿속에 계속 담아두지 않고 밖으로 꺼내놓는 그 행위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의식적으로 좀 긍정적인 생각이나 이미지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 오늘 감사했던 일 한 3가지 떠올려 보거나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하는 거죠. 핵심은 잠자리에서 걱정하고 씨름하지 않는 겁니다. 걱정은 잠들기 전에 미리 좀 정리하거나 아니면 내일의 나에게 맡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와, 정말 실용적인 조언인데요. 걱정 노트,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시도해봤는데도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서만 계속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수면 문제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 원인이 얽혀 있을 수 있거든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통증이나 야간 빈뇨 같은 다른 신체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또 복용률엔 어떤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클리닉이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개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골이가 아주 심하고 자다가 숨을 컥컥거리거나 잠시 멈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에게 들었다면 이건 수면 무호흡증을 강력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요? 네, 이게 단순히 시끄러운 잠버릇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반드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잠들기 전이나 자는 도중에 다리에 뭔가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그런 불쾌한 느낌이나 자꾸 움직이고 싶은 충동 때문에 잠을 설치는 하지불안 증후군, 이것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수면제 복용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당장 잠들기 어려울 때 사실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죠. 수면제는 의사의 처방하에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면 증상 완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 시에는 약효가 점점 떨어지는 내성이나 약 없이는 잠들기 어려워지는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낮 동안의 졸음이나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특히 낙상 위험 증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부작용이 있군요. 네. 따라서 수면제 복용은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생활습관 개선, 수면 환경 조성, 이완요법 같은 비약물적 치료 방법을 우선적으로 꾸준히 시도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의 지도하에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입니다. 네. 오늘 노인 수면의 질 개선 보고서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수면의 특징부터 이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질 좋은 잠을 자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 빛의 현명한 활용, 먹고 마시는 습관 점검, 최적의 침실 환경 만들기, 그리고 잠들기 전 몸과 마음 이완하기까지. 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이 꽤 많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막 한꺼번에 완벽하게 다 해야 한다고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이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 딱 한두 가지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 그리고 약간의 인내심입니다. 우리 몸의 리듬을 바꾸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질 좋은 수면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요. 여러분이 오늘 밤 여러분의 몸에게 이제 푹 쉴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주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바꿔본다면 무엇을 해보시겠어요? 뭐 자기 전에 10분 스마트폰 멀리하기, 아니면 심실 조명을 조금 더 어둡게 하기, 따뜻함을 한 잔 마시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